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안녕하세요. 스시니마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등록과 변경 신청 등록해야 될 시점이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박기주 건강보험의 대표이신 박기주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참 바쁘실 때죠? 예, 요즘 네. 되게 바쁩니다. 그렇군요. 자, 메디케어. 지금 메디케어를 새로 등록하고 또 변경 신청이 이제 가능한 그런 시점인데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예, 메디케어 등록 기간은 네. 매년 연말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를 AEP라 그래가지고 네. 매년 새로 등록하신 분이나 또 지금 가지고 계시는 플랜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렇군요. 바로 이제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벌써 한 달 지나갔고 네네. 한 달 가까이. 네네. 이제 앞으로 또 한 달 정도 남았군요. 네네, 한 달 네. 조금 넘게 그 남았죠.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또 등록한 걸 또 변경하실 경우에 이 기간을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나이가 좀 제한이 돼 있죠? 네네. 기본적으로 이 메디케어 AB는 65세 네.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 혜택이 시작이 되고요. 네. 또한 나이에 상관이 없이 디세이블 판정을 받고 2년이 되면은 이 메디케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네네. 네. 메디케어는 참 복잡해갖고요. 네네. 참 메디케어 이게 알파벳 우리 하듯이 메디케어 A, B, C, D 막 나오잖아요.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D는 뭔지 말이에요. 좀 다시 한번 좀 복잡하니까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메디케어 A, B, C, D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자꾸 들으셔야 그게 익숙이 되고 또 기억이 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메디케어 A, B, C, D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케어 A는 이 파트 A, B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생일이 되면은 소셜스키릿을 미리 받고 계시는 분은 연방정부에서 자동으로 보내주고요. 네. 소셜스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분들은 3개월 전에 그 소셜스키를 오피스에 가서 파트 A, B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예, 그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에 입원하는 커버리지예요. 그 수술을 하시든 안 하시든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커버리지인데 메디케어 A는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네네. 입원할 때 이제 커버해 주는 거군요. 네네. 그런데 파트 A, B가 이 완벽한 보험이 아니에요. 네. 파트 A는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1,184불의 디덕트블을 내셔야 돼요. 네. 이 디덕트블은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시고 다시 입원을 하면 또 부과가 되는 그런 디덕트블이에요. 네. 그리고 2달이 지나면은 296불씩 매일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3달이 지나시면은 592불을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네. 요 한 달은 60을 평생에 60일을 주어지는데요. 그게 그 라이프 리저블 타임이라 그래서 요거는 60일을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액츄얼리 그 파트 A는 3개월이 지나면 커버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 알고 계시는 80대 20 요게 메디케어 파트 B예요. 네. 파트 B는 입원을 제외한 당일로 해당되는 게 모든 게 여기 해당이 됩니다. 네. 그게 의사 방문이나 각종 검사나 수술도 입원하지 않고 당일로 수술하는 경우, 네. 그 다음에 약 같은 경우도 입으로 들어가지 먹지 않는 약은 이 파트 B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료기구라든지 우리 어르신들 그 당뇨 있으신 분들 당뇨 체크하는 그 스트라이프 네. 그런 거는 다 요 파트 B에서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 파트 B는 디덕터블이 147불이 있고요. 네. 요거는 1년에 한 번 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80%를 커버해주고 20%를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요 메디케어 파트 B는 일반 보험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다른 개인 보험은 젊은 사람들 개인 보험은 어느 정도 내가 부담을 하고 나면은 그 프로텍트하는 맥시멈 아로 파켓이라는 그 안전 장치가 있는데 네. 메디케어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완벽한 보험이 아닙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파트 AB를 가지신 분들은 꼭 파트 C를 네. 파트 C나 그 메디케이비라 그래서 나머지를 100% 커버해주는 나머지 20%를 커버해주는. 네, 그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트 C는 연방 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고 메디케이비라는 서플리먼트는 그냥 개인 보험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어느 것이든 꼭 준비를 하셔서 만일의 사태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큰 수술 같은 거 하면 뭐 몇십만 불 막 들어갈 때는 맞습니다. 뭐 20%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네, 제가 8년 동안 메디케어 법이 바뀌고 8년 동안 도와드리시면서 많은 분들을 대해드렸는데 정말 최고 많이 나온 분이 뇌 수술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98만 불까지 나오는 걸 와, 봤어요. 대단하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파트 C나 메디ケ어는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또 D도 있잖아요. 예, 파트 D는 요거는 별개로요. 요거는 약 커버리지인데 나중에 엑스트라 헬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약 보험은 이게 그 메디케어 AB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약보험이 따로 파트 D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연방 정부와 계약된 회사들 중에서 한 플랜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파트 D는 이게 그 미국 시니어들이 정부에 많이 그 불평을 하는 네. 도넛 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 약 커버리지는 처음 310불 디덕터블이 있고 2,600불까지는 그 등급에 따라서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다가 네. 2,600불이 지나고 4,800불까지 그 중간에는 도넛 홀이라 그래서 100%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이. 네. 그리고 4,800불이 지나면은 또 커버리지대로 또 보험을 커버를 해주고요. 복잡하네요. 네. 아이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컴플레인을 하고 그 약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 돈을 홀에 꼭 히스를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약을 올해는 안과 치료를 하셔. 안과약이 비싸요. 그 안과약이라든지 혹시 그 당뇨 인슐린을 맞으신다든지 약을 비싼 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10월 달이나 네. 8월 달이나 이럴 때 가면은 예전에 내오던 보험료보다 그 약값보다 훨씬 많이 낼 때가 있습니다. 아하. 그게 돈으로에 히스를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부터 그 연방 정부에서 그 시니어들이 컴플레인이 많고 하니까 제약회사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네. 제약회사에서 브랜드 같은 경우는 50%를 디스카운트를 해줘요. 그리고 지네릭 같은 거는
14%를 디스카운트를 해줘서 87%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도널홀이에요. 저렇군. 하여튼 뭐 머리 아프네. 하도 약값도 비싸서 카나다 가서 약 사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제때 신청을 안 하면 또 벌금 내는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벌금은 보통 그 어르신들이 파트 D에만 대해서만 알고 계신데 네. 사실 벌금은 파트 B, A, B 당일로 혜택 보는 메디칼이라는 파트 B와 파트 D, A, B, C, D 약보험에 대한 파트 D하고 두 가지가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건 강제성을 띠고 정부에서 강제성으로 제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트 B 같은 경우는 65세 생일달이 됐는데 제때 등록을 안 하시면은 1년에 10%의 그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파트 D는 1%씩 한 달에 1%씩인데 한 번 등록 기간을 놓치고 나면은 중간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보통 12%로 봐야죠. 1년에. 그럼 12% 벌금이 있는데 이거는 그 내가 등록하지 않은 달수를 계산을 해서 거기서 퍼센티지로 한 달에 1%씩 해서 그 벌금이 부과되는데 요게 문제가 한 번 벌금이 부과되면 이게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꼭 이 점은 유의하셔가지고 네.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제때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네. 예. 제 평생 뭐 범죄자처럼 쫓아오니 기분 나쁜. 그거 말씀 중에 그 파트 D 그 약보험, 처방약보험에서 엑스트라 헬프 이거를 이용하면은 좀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연방 프로그램으로. 네네. 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엑스트라 헬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이 엑스트라 헬프라는 거는 우리 파트 D가 강제 정황으로 제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을 드시든 안 드시든 무조건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파트 D는 또 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엑스트라 헬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보통 우리 주정부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는 분들은 물론 여기 해당이 되겠죠. 저소득층이니까. 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이 아니시고 일정한 수입이 고정적으로 좀 낮으신 분들은 그 원래 그 65세 때 그 메디케어를 등록을 할 때에 그 연방 정부에서 그 폼이 집으로 날라옵니다. 네. 현재 인컴이 얼마고 은행에 돈이 얼마나 들어 있고 재산 상태를 신청하는 신청서가 있어요. 네. 그 신청서를 기입해서 그 연방 정부로 보내면은 연방 정부에서 그 인컴에 그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엑스트라 헬프라는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는데요. 보통 그 답신이 옵니다. 몇 프로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이 엑스트라 헬프라는 거는 파트 D 보험료를 도와주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트 D는 310불 디덕트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요 디덕트블도 엑스트라 헬프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약을 보험이 있어도 약국에 가서 약을 한 달마다 살 때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일반 지네릭이냐 브랜드 네임이냐에 따라서 코페이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등급이 보통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눠지는데 지네릭 같은 경우는 회사에 따라 조금 차별은 있겠지만 한 6불 정도. 네. 그리고 브랜드 네임 같은 경우는 40불 정도. 그리고 더 비싼 남프리폴드 약이라 그래서 그 브랜드가 좀 더 비싼 약이 있는데 그거는 80불 가량. 그다음에 그 스페셜 약은 33%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코페이인데 이 코페이도 그 등급에 따라서 엑스트라 헬프가 도와줍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은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엑스트라 헬프에 해당이 안 되면은 6불을 내셔야 되는데 엑스트라 헬프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무료 아니면 1불만 냅니다. 네. 그리고 40불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2불 50, 3불 50 정도 내시고요. 네.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이거를 인감이 어느 정도 한 1,000여 불 정도 밖에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연방 정부 그 소셜스키를 오피스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예. 이 엑스트라 헬프 신청서를 받으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역시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이제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엑스트라 헬프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처방약 보험 파트 D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시라고 믿고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이제 그 내소득이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박기주 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 메디케이드도요, 뭐 그 치과나 안과나 뭐 이런 게 또 커버가 안 되고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메디케이드에 대한 홍보를 제가 네. 우리 라디오 한국 방송을 통해서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주정부 저소득층들에게 주는 혜택인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네. 이 메디케이드 혜택이 우리 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3년 전부터 병원비를 제외한 다른 혜택들은 다 줄여버렸습니다. 저런, 다 네. 없애버렸는데 3년 전부터 이 주정부에서 주던 혜택을 연방정부 그 CMS 연방정부에서 계약된 회사에 무료로 등록만 하시면은 네. 이 치과, 안경, 보청기, 상비약 같은 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한인 어르신 여기 해당되시는 한인 어르신 분들이요 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예전에는 아무런 뭐 등록 없이 그냥 주정부에서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아 오시다가 이 보험을 등록해야 된다니까 상당히 그 거부감을 느끼세요. 그렇죠. 예. 근데 연방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등록만 하시면은 그런 그죠. 혜택이 돈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또 본인이 할 필요도 없이 뭐 이렇게 건강보험 전문가들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마 집으로 이런 정보를 메일로 많이 보냅니다. 네. 메일로 많이 보내는데 아무래도 영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시고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이 보험을 아직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메디케이드 주정부 메디케이드 중에는요, 그 등급이 한 7등급이 있습니다. 네. CNP라 그래서 그 케어기브 서비스라든지 롱텀 케어 널싱홈 이런 혜택을 보시는 등급이 제일 좋은 등급이 CMP라는 등급이고요. 예. QMB라는 등급은 메디케어 아까 설명드린 그 파트 AB에서 커버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다 메꿔주는 등급이 QMB라는 등급이고 그렇군요. 뭐 스펜드 다운도 있고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요 CMP나 QMB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연방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무료로 등록만 하시면은 네. 병원비는 물론 100%가 다 커버되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 치과 치과, 혜택 보지 네. 못하는 치과, 안경, 보청기, 상비약 이런 혜택을 더 보니까 그러고 지금 정부에서 이때까지는 한두 개 회사만 있다가 지금 내년 2014년도부터는 지금 4개 회사로 네. 4개 회사 중에 아무데나 등록을 하시면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 4개 회사 중에 그 베네핏이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꼭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네. 어떤 회사가 더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맞는지 그런 걸 좀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부 예산이 워낙 줄어들고 적자가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심지어 메디케이, 저소득자를 위한 메디케이드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점검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박기주 건강보험은 어떻게 연락하면 되나요? 전화번호가. 예, 제 전화번호는 206-351-9116입니다. 네, 206-351-9116번, 206-351-9116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메디케어 갖고 계신 분들이 정부에서는 뭐 A, B 해서 80%만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대책을 수립해야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메디케이드는 병원비는 연방정부에서 80%, 주정부에서 20%에서 100% 다 커버가 되지만 예. 이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는 분은 사실 우리 한인 사회에서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 나머지 80%는 여기 미국에 와서 자영업이든 직장이든 세금을 다 내시고 메디케어 파트 A, B만 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메디케어 파트 A, B는 완벽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파트 C, D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네. 파트 C, D는 연방 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카운티별로 이거는 워싱턴 주 그리고 카운티별로 회사가 8군데, 9군데 정도가 그 연방 정부와 계약되어 있는 회사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D 약보험은 한 2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연방 정부와 같이 일하는 보험회사가요. 네. 그런데 이 파트 C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어르신들이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이때까지는 보험료에 많이 치중을 하셔서요. 그 무료 보험이냐, 보험료가 있느냐, 여기에 치중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이 보험회사의 커버리지가 그 보험회사들마다 커버리지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가 커버리지가 내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또 내가 다시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회사의 커버리지는 어떤 면이 나한테 좋은지 이 커버리지를 잘 조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파트 A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석 달이 지나면 커버를 하나도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네. 그 커버리지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부담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닥터 보러 갈 때 코페이는 얼마인지 그리고 어르신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그 MRI나 CT 촬영이나 내시경이나 그 백내장, 녹내장 같은 당일로 수술을 할 경우에 미국에서 수술자 들어가면 만불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파트 B만 가지고 계실 때는 20%면은 돈이 10,000불에 2,000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많은 회사들이 이 병원 커버리지 외에 또 다른 베너핏들이 있습니다. 치과안과. 예, 많은 회사들이 손님 유치를 위해 가지고 네. YMCA나 24hours 헬스클럽을 해주는 피트니스, 예, 네. 그게 실버 스니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는 그런 혜택을 주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셔야 되고, 그렇죠. 또 지금 몇몇 회사들은 또 치과도 다시 부활이 돼가지고 네. 그 기본적인 클리닝은 커버를 해주는 회사가 있고, 네. 또 안경도 커버해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이제까지 뭐 이렇게 들고 계시죠. 등록 신청하신 것도 이제 이 12월 7일까지는 다 끄실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선택은 본인이 좀 힘드실 것 같고 전문인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추가 비용은 안 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 또 여러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에 또 현장에 나가서 또 도와주시고 계시죠? 네네. 네, 그 일정 좀 안내해 주세요. 네, 제가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찾아뵙는데 그 찾아뵙는 데는 시간이 아무래도 한정이 돼 있고 이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 북쪽 에드먼드를 위해서 타코마까지 제가 주말에 네. 어르신들을 많은 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주말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매주 금요일은 이마트 페더럴웨이 이마트에서 하고 있고요. 옛날 팔도, 네. 팔도 이마트에서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에드먼즈 부안식품에서 네. 2시부터 5시까지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일요일은 타코마 팔도. 네. 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어르신들을 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니 그렇죠. 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로 상의도 하셔도 되지만 네. 꼭 거기 나와서 문의를 알겠습니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박기주 건강보험 대표 박기주 사장과 함께
메디케어 등록, 또 변경 신청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상황이니까 직접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니까요. 네네. 206-351-9116번, 206-351-9116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 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리미아 소비가 진행하는 신나는 쇼 오방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